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F-15K 슬램이글에 대한 개량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를 강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며, 대한민국 공군이 이러한 군비 강화 노력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은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총 사업비 3조 4,600억 원을 투입해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으로 현재 기계식 레이더를 쓰는 F-15K의 능동전자 주사식 위성 도열 레이더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새로 장착할 A사 레이더는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 기계식보다 1000배 빨라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를 개량해 체프 투하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임무 컴퓨터는 정보 처리 능력과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한 대당 성능 개량 단가는 586억 원 인하됩니다. 한때 한 대당 688억 원, 총 4조 원 이상이 필요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줄은 상태입니다. F-15K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공통의 장비로 개량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F-15K의 신속, 정확한 표적 식별 및 타격 능력을 구비함은 물론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해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15K는 기존 주력 전투기에 비해 이처럼 뛰어난 눈과 강력한 펀치를 갖고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넓으며, 주요 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비행할 수 있는 전투행동 반경은 1800km로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종전 KF-16 전투기는 유사시 독도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을 경우 5분이면 연료가 떨어져 복귀해야 했지만, F-15K는 30분 이상 독도 상공에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과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경우 이들 국가의 상당수 전략 목표물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F-15K는 길이 19.43m, 높이 5.6m, 날개폭 13.05m로 최고 속도는 음속의 2.5배인 마하 2.5입니다. 조종사는 2명이며 엔진도 2개인 쌍발 엔진기로, 대당 가격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한 전투기 중 가장 비쌉니다. F-15K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임무 달성 능력과 생존성이 강화될 것이며, F-15K 개량 사업의 핵심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레이시온 레이더를 새로운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탑재 가능한 몇 가지 다른 A사 레이더 옵션도 있는데,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15CD에 새로 장착된 APG-63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레이더는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한 F-15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A사 레이더들의 재원과 세부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지만, A사 레이더 세트를 탑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거리 확장, 정확도 향상, 고속 스캔 능력, 전자전 능력 및 전자전 대응 조치에 대한 저항성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A사 레이더가 순항 미사일과 드론처럼 저공 비행하거나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 반사 면적이 낮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최근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F-15K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개량 작업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F-15K 슬램 이글은 또한 새로운 미션 컴퓨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F-15K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션 컴퓨터는 허니웰사의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 코어 프로세서이며 현 시점에서 새로운 무장 탑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조종석 디스플레이를 대형으로 교체하고 헬멧 장착형 조준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F-15 전투기에 3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5K 슬램 이글은 사용기간이 평균 14년에 불과해 아직 많은 수명 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F-15K는 여전히 대한민국 공군 전투 비행단의 선봉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수출된 F-15K 버전은 북한에 위치한 목표물, 그 중에서도 지하 요새화된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F-15K의 슬램 이글이라는 이름은 AGM-84H 슬램 ER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것이며 같은 범주에 속하는 또 다른 무기 옵션으로 타우러스 KP-350K를 들 수 있습니다. 슬램 ER은 정밀함의 극치를 달리는 순항 미사일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지형을 가진 연안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 27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발사 플랫폼 전투기의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해 역학적으로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기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들 중에서 견줄 상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장 탑재력을 자랑하는 F-15K는 또한 그 능력의 일부로 GBU-28B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게가 2130kg에 달하는 관통형 GBU-28B 벙커 버스터는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그리고 핵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요새화된 벙커나 동굴은 물론 북한 지도급 인사들이 머무르게 될 지하 지휘소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F-15K는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휴전선 반대편에서 비행하며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한 북한 전투기들에 대응하여 F-15K가 포함된 30여 대의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들이 자주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숫자는 보통 30여 대보다 훨씬 적은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F-15K가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4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최소한 120대 이상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매우 빡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F-15K 슬램 이글은 아직 많은 수명 주기가 남아있는 전투기이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F-15K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 비행단의 선봉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